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오세진입니다. 요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등산 관련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바로 속초에 위치한 국립등산학교입니다. 등산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안전교육을 국립등산학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하야 산에서 나를 구할 물음, 산나물입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해 꼭 던져야 할 중요한 물음들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텐데요. 과연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등산 너무 좋았다. 야 코스 좋더라. 그치? 괜찮았지? 어. 오케이. 내려가서 백숙 먹을까? 백숙? 컬!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 잠깐만.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한 2시간 더 가야 되는데. 코트 질 것 같은데. 방금 보신 내용은 산에서 발목을 삐끗한 상황인데요. 저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강사님을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사실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산에서 딱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네, 산행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발생되는 사고 3가지가 우리 골절, 염자, 탈구인데요. 각각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에서는 큰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지만 산에서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저도 종종 봤거든요. 오늘의 주제, 골절, 염자, 탈구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들어서 산에 가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와 더불어서 산에서의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간의 사고 통계를 보시게 되면 약 24,000건 정도의 산악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 중에서도 300명가량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산악사고에서 우리가 주된 원인이 그럼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원인이 아마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질르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디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우리가 실족이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골절, 염자, 그 다음에 탈구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심권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산에서는 좀 다르죠, 얘기가. 왜 그러냐면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사님, 그러면 이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일단 이동이 되었다면 사고 부상 부위를 살펴보시고 부상 부위가 굉장히 크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119에 신고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하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골절, 염자, 탈구 이 3가지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골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골절은 우리가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진 것을 의미하죠. 골절이 발생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발생이 되게 되면 골절 부위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상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골절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해서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산에서는 아무런 도구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고정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골절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목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처치를 하고 고정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에서는 부목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시죠? 네. 그리고 부목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목과 동일한 대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큰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큰 나뭇가지를 부목으로 댄 다음에 우리가 여벌옷이나 이렇게 여벌옷을 갖고 다니시죠. 여벌옷이나 아니면 버프, 이런 버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팔토시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예, 팔토시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압박붕대처럼 예, 조여줄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큰 나뭇가지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많이 갖고 다니시는 이런 스틱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스틱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틱을 이렇게 빼서 이 스틱을 부목 대용으로 대신 다음에 이렇게. 예,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렇게 조그만 방석들도 요즘 많이 갖고 다니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피부에 감싸고 부목을 댄다 그러면 피부가 아프지도 않고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 진짜 좀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절이 됐지만 더 다른 부상 부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고정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우리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절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고정된 상태를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출혈되는 부분만 지혈을 해주시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염좌가 정확히 어떤 거죠? 발목을 접질르거나 우리가 허리를 삐었다 할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좌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염좌라고 할 수 있고요. 염좌가 발생이 되면 RICE 원칙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RICE 원칙. 이건 또 뭐예요? 네, RICE는 휴식, 레스트, 예, 얼음찜질, 아이스, 압박, 컴프레션?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엔 올리기입니다. 올리기 E니까 엘리베이션.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네 가지를 뜻하는 거고요. 염좌가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얼음을 통해서 붓기를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염좌된 부위를 압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리를 높여서 예, 붓기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또 산에서 이 얼음을 구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산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얼음물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얼음물이 있으시면 얼음물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또 요즘 날씨가 덥더라도 계곡물은 굉장히 시원하고 찹니다. 예, 급하다 그러면 계곡물에 발을 담그거나 삔 염좌된 부위를 담궈서 조금 붓기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RIC 원칙을 잘 따랐다면 염좌된 부위를 잘 고정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탈구입니다. 탈구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탈구는 우리가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이렇게 이탈되는 것을 얘기하죠. 네, 그렇게 되면
산행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를 잘 유지해서 고정한 다음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탈구된 부위를 억지로 옮기거나 하진 말란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탈구된 부위를 강제로 맞추게 되면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켜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고정만 하셔서 하산을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하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하산을 하던 중에 비가 살짝 왔었거든요. 비에 젖은 바위를 잘못 밟아서 발목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요. 그분을 업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었겠네요. 부상 부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상 부위를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업어서 만일에 하산을 했다 그러면 그 부위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발생됐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골절된 부위나 아니면 염좌된 부위는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추가적으로 부상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강사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리를 다쳤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늘 가지고 다니는 이 방석을 일단 이렇게 감싸서, 자, 그 다음에 또 등산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옷을 이용해서 좀 엉성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다면,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처치법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한 85점 이상. 85, 생각보다 높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 군데만 고정을 하셨잖아요. 여벌옷이 더 있다 그러면 한 두 군데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돌려서 좀 더 길게 만든 다음에 고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돌려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다친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혼자서 해보셨지만 사실 응급처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산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패닉이 오게 되면 더더욱이나 응급처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행은 항상 3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대처를 할 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변에다가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산에서는 누구에게든 또 언제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알려주신 대처법을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대처법을 충분히 아시고 그다음에 대처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용품들을 좀 갖고 다니신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얼마 되지 않는 짐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크기는 작지만 내 마음에 주는 그 위안은 작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골절, 염좌, 탈구에 대해서 대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온 산행이니만큼 안전이 제일이겠죠. 국립등산학교에서는 이렇게 등산 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을 위한 좋은 내용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오늘 배우신 내용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